빨리 아프던 거. 그러면 이건 전혀 없었죠. 한번 일어나 보시고. 발 디딜 때, 체중 디딜 때 괜찮아요?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이 고인 걸 확인을 했으면 언제 병원을 가야 할까? 기다려봐도 될까? 그러니까 무릎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초음파가 MRI와 거의 같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만약에 내 무릎에 물이 찼는지 확인하고 싶으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쓸어 올리세요. 쭉 밀면 속으로 들어갔던 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움푹 들어갔던 무릎이 탁 하고 튀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릎에 물이 차는 위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무릎 관절 삼출의 원인, 병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럼 이런 물들은 왜 생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연골이 다르면서 생기는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었거나 체중 부담이 크거나 무릎을 많이 쓰는 분들한테서 이렇게 물이 잘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외상 후 갑자기 찬 물은 의미가 다릅니다. 넘어졌다든지 방향을 틀다가 뚝 소리가 났다든지 아니면 운동하다가 다쳤는데 갑자기 무릎이 붓고 물이 차면 이거는 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손상 아니면 관절 안에 출혈을 의심해야 돼요. 급성 관절 혈종의 대부분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물이 자꾸 반복해서 차는 경우에요. 이럴 때는 통풍이나 가성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 또 드물게는 감염 같은 원인도 반드시 감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다음 질문이 생겨요. 물이 고인 걸 확인을 했으면 언제 병원을 가야 할까? 기다려봐도 될까? 자, 일단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심한 케이스이기는 한데 이렇게 양쪽 무릎 크기가 차이가 있죠. 오른쪽 무릎이 훨씬 더 퉁퉁 부어 있잖아요. 이거는 봐도 뭔가 문제가 있고 물이 고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무릎에 물이 많이 찼다면 이 사진처럼 양 무릎 크기가 달라 보이는 건 당연한 건데 무릎에 물이 조금만 차 있다. 이거는 우리가 느끼기가 어렵겠죠.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리면 무릎 안에는 원래도 약간의 물이 있습니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한 정상적인 윤활액이에요. 그런데 이 물의 양이 6에서 8ml 이하 정도면 의사가 만져도 느끼기가 어려워요. 겉으로는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좀 불편한데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험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른다는 거죠. 물의 양은요, 자세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이 물주머니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무릎의 위치와 서 있느냐, 누워 있느냐, 굽혔느냐, 폈냐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베이컨 앙종 같은 게 있어도 물이 고이는 게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무릎을 완전히 폈을 때 물이 먼저 고이는 곳을 보면요,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는 무릎 앞쪽, 무릎뼈 바깥쪽, 외측 슬개 주위 오목이 제일 낮은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무릎을 쭉 펴면 이 옆쪽, 여기가 제일 낮은 위치가 돼요. 물은 중력에 의해서 낮은 쪽으로 고이게 되겠죠. 바깥쪽에 가장 먼저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물의 양이 늘어나면 다음에 안쪽, 그리고 무릎뼈 위쪽으로 퍼지게 돼요. 초음파는 이런 무릎에 물 찬 거를 아주 예민하게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초음파가 MRI와 거의 같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무릎을 편 상태에서 이 바깥쪽 외측 슬개 주위 오목을 보게 되면 4ml 정도의 아주 적은 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숙련된 경우에는 한 1ml 정도까지 물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베이컨 앙종이 있는 경우는 조금 달라져요. 베이컨 앙종이라는 게 이렇게 무릎 뒤쪽 오금 쪽으로 물주머니가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성인에서 베이컨 앙종의 한 60% 이상이 이 무릎 관절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안쪽의 물이 계속 뒤쪽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릎 앞에는 물이 거의 안 보이는데 실제 관절 안에는 물이 꽉 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 때 무릎뼈 위에는 물이 없네요, 이 말 듣고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뒤쪽을 함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무릎을 굽히면 물이 다시 위치가 바뀌어져요. 재배치가 돼요. 무릎을 굽히게 되면 앞쪽에 있던 물이 무릎뼈 위 그리고 무릎뼈 안쪽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는 무릎뼈 위쪽 공간에서 물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국제적인 연구를 종합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먼저 무릎을 편 상태에서 외측 슬개 주위 오목을 확인하고요. 여기서 물이 보이면 이건 무릎에 물 찼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바깥쪽
슬개 외측 오목에 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무릎을 30도 정도 굽힙니다. 굽힌 다음에 무릎 위쪽 공간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검사 순서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물이 고여야 병적인 물일까? 사실 이 부분은 아직은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합의는 안 됐어요. 다만 연구들을 살펴보면 무릎을 편 상태에서 무릎뼈 위 공간이 4mm 이상 물이 보이면 이거를 관절 삼출이다 라고 보는 연구가 있고요. 바깥쪽 공간에서 2mm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연구에서는 무릎을 30도 굽힌 상태에서 3.6mm 이상이면 민감하고 6mm 이상 보이면 확실하게 물이 고인 거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숫자 하나로 단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무릎 상태 그리고 증상을 함께 판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물이 고일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물처럼 보이지만 물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주변에 액체가 고였다고 해서 무조건 관절에 물이 많아진 건 아니에요. 점액낭염이라든지 낭종이라든지 힘줄 주변에 물이 고인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고인 위치라든가 모양, 주변 구조와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정리를 해보면 무릎에 물이 있다는 말은 하나의 결과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물이 왜 생겼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반복되는지입니다. 무릎 초음파를 보면 검은색으로 보이는 액체가 보이거든요. 무릎을 딱 초음파로 봤을 때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이는 액체들이 보여요. 그러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보면서 아, 무릎에 물이 찼구나 이렇게 단정을 해요. 검은색 액체가 보인다고 해서 전부 다 관절 안쪽의 물은 아닙니다. 결절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결절종인데요. 대표적으로 무릎뼈 아래쪽, 그러니까 슬개하 공간에서 잘 보이는데 슬개하 공간에 결절종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결절종이라는 거는 실제로 뽑아서 보면 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젤리같이 끈적끈적하고 굉장히 점성이 높아요. 대부분은 증상은 없지만 위치에 따라서 통증이나 불편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초음파에서 호파 지방 패드 앞쪽에 고인 물하고 되게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별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움직임에 따라서 크기가 바뀌는가를 봅니다. 물이 고인 거라면 무릎을 움직일 때 모양이 변해요. 하지만 결절종은 대체로 무릎을 움직인다고 해서 크기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연결이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무릎에 물이 고인 거면 초음파 각도를 조금 바꿔보면 관절 안쪽하고 이어지는 연결이 확인이 됩니다. 반대로 결절종은 이런 연결이 없어요. 두 번째로 흔한 게 반월상 연골에 낭종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반월상 연골 낭종은요, 대부분은 반월상 연골 파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손으로 만지면 좀 단단한 덩어리처럼 만져지기도 합니다. 초음파에서는 이게 꼭 물이 고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 이제 쉽게 감별하는 방법은 무릎을 한 30도 이상 굽히는 겁니다. 굽혔을 때 줄거나 사라지거나 아니면 관절 안쪽에 연결되는 연결관이 보이면 대부분은 물 고인 거고요. 반대로 자세를 바꿔도 변화가 없고 반월상 연골 파열 부위하고 이어지는 어떤 기시부가 확인이 되면 아, 이거는 낭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이제 흔한 게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이거든요. 장경인대 주변에 물이 고인다고 전부 다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은 아니에요. 장경인대가 이렇게 생겼는데 달리기 할 때 잘 생기죠. 흔히 러너스 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경인대 아래쪽에 물이 고인 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히 무릎 안쪽에 물이 많아져서 이렇게 나온 건지 장경인대 염증에 의해서 물이 고인 건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 핵심은요, 활막벽이 두꺼워져 있는지 도플러상에서 혈류가 증가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 물이 고였다고 해서 당신은 장경인대 증후군입니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감별 진단은 MCL 점액낭염하고 내측 반월상 오목에 물이 고이는 거고요. 무릎 안쪽 내측의 인대에 점액낭염이 생기는 경우하고 물이 고이는 경우를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 변화에 따라서 그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무릎을 움직여 보면서 이 물이 줄어드는지 움직이는지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PCL 낭종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무릎 뒤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PCL 주변에 낭종처럼 보이는 병변이 있으면 이게 낭종인지 아니면 무릎에 물이 고인 건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방법은 이 초음파를 좀 조절하면서 안쪽에 연결된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낭종인 경우가 많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 60대 이상에서는 무릎 관절염에 의해서 물이 고인 거를 조금 더 자주 관찰할 수가 있어요. 무릎에 물이 찼다는 건
무릎 질환이 시작됐다는 초기 신호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무릎을 눌러보시고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초음파로 무릎 검사를 받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내 무릎에 물이 찼는지 확인하고 싶으면요, 먼저 손으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쓸어 올리세요. 이거를 쓸어 올리면서 이 관절 안쪽으로 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쏙 들어가겠죠. 이렇게 물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반대쪽에서 이렇게 쭉 밀어보세요. 쭉 밀면 속으로 들어갔던 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움푹 들어갔던 무릎이 탁 하고 튀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무릎을 집어넣었다가 반대쪽에서 눌렀을 때 물이 튀어나오는 게 보인다? 아, 내 무릎에 물이 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 무릎이 붓고 물이 찼다라는 거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물만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이 찬 원인이 뭔지, 혹시 내 무릎에 어떤 병이 숨어 있는지 한 번은 제대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무릎이 붓거나 아플 때 혹시 물이 찬 건지 낭종이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